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시선이 오늘 싱가포르를 향했습니다. 북미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담은 합의문에 서명을 했는데요. 반목의 세월을 보내온 북미 관계에 드디어 훈풍이 불어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짚어보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영 대외전략실장,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 문장열 국방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공식적 일정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고 아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만화 같은 하루다, 영화 같이 좀 느끼셨을 텐데 일단 세 분은 어떻게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을 보셨는지 좀 간단하게 좀 들어보고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임 교수께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일단 사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예. 북미 간의 이제 극한 대립 또 어떻게 보면 깊은 불신을 이제 보여줬는데 지난 수개월 동안에 이제 신뢰 구축 과정이 이루어져서 오늘 정상회담이 열렸던 것 같고요. 예. 저는 상당히 이제 희망적인 요소를 많이 봤습니다. 이게 이제 70년 적대 관계를 단 한 차례 정상회담으로 풀리라고 이제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좀 무리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 합의 내용도 나와 있지만 예.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 이런 내용들이 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거든요. 예. 어떻든 이런 우리 한반도 운명과 직접 연관된 중요한 합의들이 이제 오늘 이루어졌고 어떤 합의들이 나왔고 네. 이 합의들이 어떻게 이제 이행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출발은 했다 예.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문장열 국방대 교수께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기대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정상회담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포괄적이고 또 선언적인 그런 것으로서 평화라든지 비핵화라든지 이런 것을 예. 다룰 것이다. 그래서 그 기준에 입각하면은 이건 충분히 큰 그리고 충분한 세부적인 그런 합의에 도달했다 이렇게 예. 평가할 수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역시 CVID가 사실 어제까지도 그 얘기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기준에서 보면은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예.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과거의 합의와 내용상으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네바라든지 9.19 예. 공동성명이라든지 14선언이라든지 다 들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이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의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예.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 체제상 김정은 위원장의 주도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이행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지속돼야 될 일이지 오늘 이 결과만 가지고 예. 평가를 종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자, 그리고 이수영 실장께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그 근거는 첫째, 북미 간의 정상이 70년 만에 처음 만났고 예. 두 번째는 이게 끝이 아니라 예. 전야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기 위한 전야제로서 상당히 서로를 탐색하고 차후에 예. 수많은 회담과 이행 조치에 대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근거와 관련된 거 아까 지금 문 교수님 얘기했지만 CVID라든가 CVIG라든가 요거는 추후 논의 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가까웠던 이벤트부터 저희가 좀 먼저 짚어보면 5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자회견을 혼자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보기에도 좀 독특해 보여서 그 이유가 뭐 특별히 있는 겁니까? 북한 지도자가 이렇게 많은 언론에 어떤 노출을 받은 적이 별로 없고 지난 예.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은 있긴 했지만 예.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을 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이번 오늘 기자회견 했다면 기자회견 자체가 이제 오늘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한 장면을 쭉 지켜봤는데 네. 상당히 까다롭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과연 김정일 위원장이 이런 질문에 대해 답변할 수 있을까요? 특히 또 북한 인권 문제 이런 문도 그런 질문도 나왔고 예. 그래서 사실은 기자회견에 안 나온 게 뭐 정상적으로 저한테 보인 거지. 예. 기자회견을 했다면 이것도 빅뉴스죠 사실은. 아마 이제 언젠가는 김정일 위원장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을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오늘은 뭐 빠진 이유라는 게 뭐 그렇게 이상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오늘 자리하지 않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처음에는 굉장히 유능하고 역사적인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극찬을 했거든요. 양 정상 간에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평가 중에서 제 그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10,000명 중에 1명 정도 되는 그런 유능한 뭐 거의 천재급 인사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라고 하는 것인데 북한은 이제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나름대로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온 국가의 그 힘을 다 해가지고 핵무기하고 미사일을 개발해 왔는데 아마 그러한 것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왔고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 이것은 결코 거부하지 않고 예.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 굉장히 감동을 받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뭐 같은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극찬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정상에 대해서 극찬을 하는 경우는 뭐 저도 처음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인물과 인물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뭐 동어반복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양국 정상의 어떤 케미스트리가 좀 통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이수영 실장님.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한 인상이라든가 예. 그러니까 네. 만나지 않았을 때 발언한 게 작년 그 말대말에 강한 썰전할 때 예. 리들 로켓맨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나이가 우리나라로 34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이 어린 예. 북한의 지도자다. 그러니까 이러한 나름대로 편견이나 그러한 어떤 인식이 강했던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그 사람의 스타일이라든가 그러니까 둘이 이제 단독 회담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 풍기는 어떤 내공이라든가 풍채, 담대함. 예. 그러니까 의외로 이게 젊은 친구로 봤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모든 현안 문제도 파악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예. 이게 만만치 않고 나름대로 능력이 뛰어나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칭찬 내지 나름대로 인정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 공동 합의문에 대한 내용에 저희가 조금 더 접근해서 들어가 보면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핵이 문제가 되지 않을 때 대북 제재를 풀 것이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는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 시기라고 본다면 또 성격으로 놓고 본다면 핵이 문제가 안 되는 시기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해석하기는 어떤 거라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게 제일 좀 애매모호하게 그렇습니다. 느껴졌고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그동안 이 핵 문제 관련해서 계속 본인이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완전한 비핵화가 완전한 비핵화가 실행되기 이전까지는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예. 네. 어떻든 오늘에도 이제 오늘 그 정상회담에서도 유익한 그런 합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예. 입장에서는 아마 이 말을 번복하기가 이제 조금
불편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오늘 나온 얘기 중에 보면 어떻든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가서 네. 비핵화 관련된 조치들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지금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빠르게 비핵화 관련된 조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예. 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여론을 기준점으로 삼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여론에서 이제 특히 미국 언론에서 정말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관련된 진정성이 있구나 예. 이런 평가를 해줄 때 아마 제재 해제나 또는 완화를 하는 조치를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예.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밝은 미래를 계속 얘기하면서 예. 경제 건설 관련된 지원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이제 보여주면 사실은 이거는 필수적인 어떤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그게 여론 변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봅니다. 네. 특히 또 미국 내 여론이 가장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 민감할 테니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김 위원장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약속했다라고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폐쇄가 그 제재 해제의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건지 우선 이 실장님께서 말씀해 예. 주시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이야기한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유예나 해제하지 않겠다 이랬는데 저는 그거를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그러면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중단됩니다. 예. 그 예로 우리가 2005년 9.19 공동성명에 합의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9월 20일 미국 재무성에서 마카오에 있는 BDA, 예. 방콕 델타 아시아에 북한의 불법 자금이 있다. 예. 그러면서 사실은 공동성명의 내용들이 14개월 동안 진전이 안 됐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거는 과정과 시간의 속도입니다. 예. 그러면 비핵화 과정이 간다 그러면은 예. 당연히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비핵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미사일 엔진 제가 생각하는 아마 화성 14나 15 예. 일 거라고 추정되는데요. 예. 이러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북한 스스로의 초기 이행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데 대북 제재는 상수로 고정돼 있다. 예. 이거는 실질적으로 비핵화가 안 된다는 장애 요인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예.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도된 거에 의하면은 다음 달에 폼페이오하고 그다음에 북한 측 상대자가 예.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행 조치 회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후속 조치 회담이라기보다는 예. 지금 서로 북미가 합의한 공동 성명에 이거는 총론이거든요. 예. 강론은 저는 준비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하면서 이 문제도 당연히 어느 순간에는 대북 제재 유예나 중단이 나올 수 있고 예. 또한 이거는 우리 판문점 선언 내용과도 결부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주의 깊게 저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워싱턴에 초대하기도 했었는데 말씀처럼 2차, 3차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앞서 언급해 주신 그런 대북 제재 해제 문제라든지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들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앞으로 후속되는 정상회담도 결정하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을 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정상 간의 케미스트리가 예. 맞아야지. 이 사람은 더 만나고 싶다. 더 만나서 얘기가 통하겠다. 이게 있어야지 이게 초청이 되고 초청에 응하고 할 텐데 그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만나서 과연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인데 그건 오늘 선언에서 나온 이 4가지 항에 대해서 물론 마지막 이제 유해 송환은 그냥 추진하면 되는 거지만은 예. 3가지에 대해서 강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침, 가이드라인을 정상 수준에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앞으로 필요해요. 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화학
반응하고 예. 그다음에 필요한 어떤 일, 이 두 가지 점에서 볼 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어디까지나 계속 언제까지나 미뤄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이미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세계사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예.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시체말로 이 흥행을 계속 최고조로 유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예. 후속 정상회담이 이게 평양이 됐든 예. 워싱턴이 됐든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종전선언과 예. 평화 협정을 위한 협상의 시작 예. 이런 것도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앞서 종전 선언을 언급해 주셨는데 회담 전에 또 관심을 받았던 게 이 종전 선언이었잖아요. 근데 왜 이번 합의문에는 들어가지 않았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이번 합의문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굉장히 총론적이라고 이제 다들 평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우리 이수영 의원님 말씀에 좀 공감을 하는데 이게 분명히 강론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 9차례 실무 접촉을 하고 어제도 밤늦게까지 그 최선희 외무성 부상하고 예. 성김 그 필리핀 대사하고 계속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랜 논의를 했는데 이 오늘 나온 이 공동성명 이 내용으로 보면 사실 이거는 거의 그냥 포장밖에 안 나왔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네네. 정말 총론 중에 총론만 이제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뭔가 스케줄을 그 북미 간에는 뭔가 합의했을 거다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오늘은 공개를 안 하고 조만간 종전선이 있을 거라는 정도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7월 27일 그 정전 협정 75주년이죠. 75돌 그날에 이제 또 뭔가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예. 어떤 식으로 이 종전선언 부분은 또 우리 그 정부 쪽에서도 우리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네. 이제 남북한 또 미국 이 3자가 긴밀한 조율을 하면서 예. 이게 이제 그 종전선언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합의문에 나오지 않은 내용 중에 종전 선언에 대한 부분 말고도 오늘 사실은 가장 그 기자회견 내용 중에 굵직했던 이슈는 아무래도 한미 군사 훈련을 부적절하다고 표현하고 앞으로 중단하겠다라는 얘기를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원래 기존에 북한이 상당히 뭐 바라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혹시 보셨습니까? 상당히 의미 있게 저는 봤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사실은 이제 한미 군사 훈련이 당장 현안입니다. 그 8월달에 예.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이 열리는데 이렇게 중요한 합의가 나왔는데 8월달에 예년 수준의 한미 군사 훈련을 만약에 진행을 한다. 예. 그랬을 경우 또 과연 북한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과연 그게 새로운 변수, 새로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 이행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제가 볼 때 8월 이전에 오늘 그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문이 안 나왔지만 김정은 예. 위원장이 약속한 그 미사일 그 발사대 해체라든지 예. 그 미사일 엔진 실험 그 장소를 이제 또 폐쇄한다든지 그 폭파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오늘 나왔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향후 수개월 안에 이제 이루어지고 그런 걸 이제 좀 명분으로 한미 군사 훈련을 그 규모를 대폭 축소한다든지 예. 또 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했지만은 중단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 보는 거고요. 여기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제 금기시했던 한미 군사 훈련이라든지 또는 주한미군의 어떤 그 규모의 어떤 조정 문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한미 군사 훈련은 너무나 많은 비용이 예. 미국의 재정 비용이 들어간다. 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한미 군사 훈련이 이렇게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게 과연 이게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군사 훈련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을 상당히 이제 아주 강하게 시사한 발언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북한의 위협 수준이 그게 상응하게 이게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북한의 위협은 그대로인데 한미 군사 훈련을 이제 축소하나 중단하면 이제 또 엄청난 여론의 역풍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상응한 조치들이 예.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북미 간의 오늘 역사적 정상회담이 제가 성공적이라고 얘기했고 전야제라고 그랬잖아. 예. 이제는 메인 게임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 그러려면 일단 상황이나 분위기를 오늘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1991년 9월 당시 부시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술 핵무기를 철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91년 12월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세웠습니다. 92년 1월 달에 예.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2달 전에 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그 정신, 그 분위기를 지속시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예. 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7, 8월 달에 있을 특히 8월 달에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한다는 것은 예. 오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이 분위기, 그다음에 이 동력을 지속시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한두 마디 더 붙이고 싶은데요. 예. 지난 5월 중순에 있었던 맥스턴더 훈련 이거에 대해서 북한이 보인 반응 대단했지 않습니까? 예. 그 뒤에 이제 연장선상에서 우리 남북 대화도 중단이 잠정적으로지만 중단이 되고 그리 이제 몇 주간의 이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취소됐다가 다시 생기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이제 미국의 국방부하고 우리 한국하고의 일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에 와서야 비로소 이 군사 훈련에 대해서 물론 주한미군 철수는 아예 의제 자체가 당분간은 될 수가 없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요한 물꼬를 텄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건 사실 북한의 위협이라는 것은 핵무기하고 미사일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동결시키고 이렇게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진행이 되면은 아마 상응하는 조치 비슷하게 간주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게 그러면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한미 간에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일단 남북 간의 모든 군사적 그 긴장을 해소하고 영구적인 평화에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한 그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이행한다면 약간의 좀 그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라서 물론 이제 정부 사이에서는 이제 대통령 사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마 언질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혼선이라든지 약간의 충격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 이것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앞으로 추가 만남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정상 간의 만남뿐 아니라 고위 당국자 간의 후속 회담도 개최를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주목할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보좌관도 방북할 거라고 언급을 했는데 방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존 볼턴이라는 그 국가안보장관 그분은 사실 그 미국 국내 정치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파들에게는 이제 그동안 이거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아주 험한 말도 하고 또 정권 교체까지 언급을 하고 이런 맥락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북미 관계 개선에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했던 인물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좀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회담도 해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 미국 내 이제 특히 존 볼턴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북한에 갖고 있는 오해나 편견 이런 부분들이 예. 직접 이제 북한을 방문하고 또 북한의 고위층과 대화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대화를 하면 좀 인식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은 그 기존에 이제 북한을 이해하고 좀 북한하고 가까운 사람을 오히려 특사로 보내는 것보다는 예. 그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을 그 평양에 보냄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이번에 나온 어떤 북미 정상 그 공동 성명의 이행력을 더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요인도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존 볼턴이라는 사람이 가서
본인의 어떤 바뀐 생각을 또 미국 내에 와서 또 전달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 예. 사실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상당수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그 보수 강경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다운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둘러가지 않고 예.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금까지 보여준 스타일 보면 그냥 솔직한 거거든요. 그냥 네. 뭐 돌아가지 않고 우회하지 않고 그래서 바로 이제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벌써 이제 2번이나 다녀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존 볼턴 그 국가안보 보좌관을 직접 보내서 또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하고 대화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또 북한이 원하는 그것도 들어주면서도 이제 결국은 미국 국익을 관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예. 이제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역할을 맡길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네. 존 볼턴 보좌관 방북에 있어서는 어떤 슈퍼 매파나 강경파를 직접 북한, 그러니까 평양에 보내서, 그러니까 당시 직접 보고 와라. 보고 온 다음에 오히려 양국 정상의 합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카드로 쓰려고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핵화 얘기를 너무 빼놓고 한 것 같아서 네.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비용에 대한 문제는 아까 우리 한미 군사 훈련 얘기할 때도 비용을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이 비핵화 비용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도와줄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비용이라는 거에서도 사실은 좀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비핵화 비용을 한국과 일본이 지불해야 된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 의중도 궁금하고요.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실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는 먼저 왜 이번 합의문에 그러니까 공동 성명에 왜 CVID가 예, 예. 왜 빠졌느냐 예, 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부분적 성공이다. 특별히 판문점 선언보다도 합의 내용이 별로다 그러는데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워딩 그 자체로 보면은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예. 그러면은 CVID에서 VI가 빠진 겁니다. 예, 그러면 검증 안 하느냐? 그러니까 만일 그 논리대로 이야기하면 논리적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예. 저는 CVID가 다 들어갔다 보는데 왜 특히 불가역적이 뭐가 문제되냐면은 하나는 북한 측이 이거를 상당히 거부한 측면이 저는 있을 수도 있고 예. 북한이 내세운 논리로는 사실은 핵물질이라는 게 두 가지 용도입니다. 하나는 군사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때 쓰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로 건설하든가 예.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CVID를 못 받은 가장 큰 논리적 명분은 예. 평화적 핵 이용권을 주장했고 그다음에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서도 북미 간에 필요시 상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수긍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의 국내 정치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CVID를 받으면은 예. 이거를 공동 성명에 명기를 하면은 CVIG도 명기를 해야지 됩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은 트럼프 행정부에 국한되는 그러니까 행정 협약이 아니라 미국의 의회 특히 상원의 비준을 받는 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미국의 상원의 비준을 받으려면은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 66명이나 67명의 미 상원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국내 정치는 정치가 양극화돼 가지고 그러한 일반적인 법안도 받기가 통과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슈퍼 메조리티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는 51표만 얻으면은 일반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는데 지금은 적어도 60표를 넘어야지 되는데 예. 이거는 이제 66이나 67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나름대로 체제 보장에 대해서 미국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약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전 나타난 거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그 비핵화 비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우크라이나 모델이다, 카자흐스탄 모델이다 그러면서 사실은
위협 감축 협력 프로그램이 그 당시 작동이 됐습니다. 냉전 중시 끝나고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이 나라가 뭐 자연스럽게 소 연방했다가 소 연방이 해체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핵 보유국이 된 나라들입니다. 예. 이 나라의 그러면 핵을 완전히 해체하려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핵을 해체한다는 거는 핵무기, 핵물질, 예. 핵시설 예. 더 나아간다 그러면 핵 과학자, 뭐 기술, 인력,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 들어가는 나름대로 비핵화의 어떤 나름대로 그 비용들, 예. 그 아마 비핵화 비용이라는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북한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핵무기의 운반 수단,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사일이죠. 이런 걸 뭐 해체한다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가 보기에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문장열 교수께서 좀 예, 듣겠습니다. 그래 비핵화의 비용이라는 게 이제 과연 무엇을 완전한 비핵화로 우리가 정의하느냐에 예.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핵물질이라든지 탄두라든지 관련 시설 장비 이 모조리 다 없애버린다면은 예. 그건 자동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CVI 중에서 I가 사실은 그 불필요한 말이면서 북한 주장대로 그야말로 미국하고 북한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북한이 패해서 패전국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당하는 그런 인상을 이제 준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러니까 C를 잘 정의하면은 충분히 I는 커버할 수 있다. 그런 논리가 일단 가능한데 그럼 C가 어떻게 되겠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 거죠. 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핵 탄두라든지 물질 이런 것을 제거해가지고 전에 이제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의 그 CTR이라고 하죠. 위협 상호 협력적 위협 감축 감소 이 모델에 따라서 난루가 법안에서 이게 제시한 여러 가지 그 규칙들과 그다음에 예산 이런 것을 할 때는 이제 그거에 비슷한 비용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 완전한 비핵화가 그야말로 재처리 시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경수로에 들어가는 전홍축 우라늄도 지금 생산하려고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캐도 사업이 무산되면서 예. 독자적으로 해왔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된다면은 우리 경수로를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되는 겁니다. 과거 캐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뭐 한 60, 70%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그러나 이 부분은 아마 북한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아까 그 원자력 협정에 관한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이 비용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안 같습니다. 네, 워낙에 뭐 포괄적인 내용들이 오늘 성명을 통해서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많이 나와서 저희가 네. 이 문제를 이제 다 짚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세 분을 통해서 오늘 간략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형 대외전략실장,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주 교수, 문장열 국방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